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추밭이 쫙 다 조성이 되고 두둑을 이렇게 했는데, 예. 자, 이게 지금 지주대가 이게 지금 2m짜리를 엄청 때려 박았지 않습니까? 엄청은 아니고 바닥에 돌이 있어가지고 이 높이만큼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쪽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를 더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짱짱하게 막아주고. 안쪽에서 중량이 실리면은 어떤 작물 메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안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박아갖고 지금 지주를 시킨 거죠. 지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지주들 이거 보면은 그러면 내년에 다시 다 뽑아야 되는가요? 절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저 이 농사 시작도 안 했고요. 예. 앞으로 무경원 농법을 하다 보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지주대 설치 이런 방법들을 제가 구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용운이라 하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지금 골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지주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그러면 내내 갈지 않으면 어차피 올해도 밑거름은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걸으면 어떻게 해요? 벗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핀이 박혀 있어요. 네. 핀이 박혀 있고 이 밑에도 지금 박혀 있는데 제가 작기가 끝나게 되면은 우선 할 일이 밑둥을 치고 이제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밑둥을 치고 어떻게 뽑아내요? 이거 뽑힙니다. 밑둥을 의자 하나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살 뽑으면 돼요. 제가 작년에 하우스 석동도 낫으로 이렇게 다 비웠거든요. 외치기질도 안 하고. 야, 그러면 이걸 다 낫으로 비고, 아니요, 외치기질 할 거예요. 예, 예치기로 그냥 예. 비고, 밑둥 다 뽑고.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설이 내릴 때까지 따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말 11월 10월 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10월 말에 그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고추를 다 언제 뽑아내요? 뽑아내는 시점은 제가 골 작업을 하고 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을 평탄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뽑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다 땅으로 다시 잔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잘라가지고 이 넣어주면은. 근데 예. 지금 이 덮여 있잖아요. 지금 양쪽에 있고 가운데 하나 또 있어요. 예. 이거 얘만 이쪽으로 올리고 이 핀으로 위로 올려갖고 고정시키면 되죠. 그렇게 고정시키고. 예. 그래가지고 이 잔사를 그대로 바닥에 깔아줘. 그렇죠. 그 잔사를 지금 고추나무가 우리가 꽤 크잖아요. 예. 뭐 이렇게 분쇄를 해서 깔아줘야 되는가? 그냥 깔아주면 되는가? 이거 정확히 명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해봤을 때 그냥 한 이 정도씩 하고 뚝뚝 부러지면 잘 부러져요. 이 마디마디 뚝뚝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이제 놔두면. 예. 그러면 이제 부하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잔사가 이제 그 정도 올라오면은. 근데 이게 내년 농사 질 때까지 다 사그라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쪘다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로타리를 쳐가지고 새로 두둑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쵸. 올해는 근데 무경으로 할 거잖아요. 예.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뭐냐면은, 미생물을 제가 이 농법을 실천을 하면서 제가 믿지 못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미생물에 대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지금 무농약 인증 상태인데 유기농을 제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획을 좀 머릿속에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여기다 풀을 또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쯤에 아니면 수확기 이전까지는 풀을 키우고 잔사와 같이 있겠죠.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수확기가 되면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좀 있어요. 풀이 자라 있더라도 풀도 억센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이제 비워줘야지 뭐. 그러니까 한번 비고 나서 제초 배수를 덮고 나면은 유기농에서 허용이 되는 농법이 되는 거죠. 유기농이 제가 쓰는 지금 농사 짓는 건 다 유기농의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단 안 하는 게 풀을 안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 전환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아직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을 키우고 잔사를 놔두고 이 제초 매트는 지금 걷어놓고 있다가 5월 달에 그럼 덮을 계획인 거예요? 지금 그게 굳이 중요한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무경운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 무경운으로 할 때는 이제 그것도 잔사를 또 다 넣어주잖아요. 예. 잔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갈진 않지만 이대로 두둑이 돼 있을 때 위에다가 또 흑살이랑 지금 천미암을 넣을 거잖아요. 근데 천미암은 올해는 넣었는데 내년에는 물로 해주신다고 그랬죠? 네, 액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경운이 되나? 지금 다 그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지주 이렇게 다 받고, 다시 또 뽑았다가, 갈고, TV 놓고 갈고, 또 다시 두둑 짓고, 지주 받고, 그 과정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은 저기 조금 힘들긴 했지만, 한 번 다 해놓고 나서 이거 이제 평생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경운이, 그런데 사람들이, 가능한가? 그것을 되게 궁금을 하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조 대표님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이전 세대 그 농법이 그러니까 선진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구화된 화학비료랄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갈아엎어야 되고 화학비료가 들어가야 되고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자담에서 교육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흘러왔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아버지하고 저하고 석어띄움비 같은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통이었다면은 그렇게 계속 해왔겠지만은 화학비료를 쓰고 이렇게 또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자는 것이 이게 어려우면은 안 하겠죠. 근데 이 쉬운 농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 대표님 강의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가을에 뭐 똥 이렇게 등등 놓고 거름 같은 거 이게 겨울 발효, 봄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작기가 되게 되면 이제 손쉽게 쓸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게 되면은 농사를 하게 되면은 손쉬운 농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게 실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는 게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천해가지고 지금 조 대표님 같은 경우 5년 정도 무경운을 실천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는 방법이 맞추어가고 실천해가고 이게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비용의 농법을 따라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농사를 많이 져봤고 아버지도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면서 최고 힘들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고비용에 저가에 나가는 이 생산 물품들 아무리 건강한 음식,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봤자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 농산물은 농민한테 이 힘든 진짜 짐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어주세요. 담양 고추아빠 그래도 좀 화학비료랄지 이런 거 안 쓰고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쓰는구나 해가지고 뭐 자랑 같지만은 올 한 해 이번에 일본까지 한 군데 또 연락이 왔는데 하게 되면은 6개 나라에 지금 제 고추가 이게 나가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기농인이 건 한 2년 차에 외국으로 6개국에 고추가 나간다. 농민이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봐도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이 농법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올해는 지금 이거 두둑 만드니라고 뭐 관리기 새 거 사가지고 미시에 나갔다고요? 그래서 이 두둑 만드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예. 어쨌든 이제 고생 끝이네. 이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쓰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계속 쓰니까 고생은 끝이지만은 이 농법에 있어서는 조 대표님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균이라는 것도 여기는 담양이고 이 담양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대나무가 많아요. 대나무에는 방성균이라는 게 많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농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균, 일본에 하면 뭐 여러 가지 균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방성균이 있는데 이 담양 지역에 많고 해서 겨울에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대나무 부엽토를 좀 걷어다가 이 땅을 더 좋게 만들 연구를 할 겁니다. 올해 만들어 놓은 요것들을 지주 때도 그대로, 두둑도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두둑이 이렇게 높이 만들었다고 해서 얘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으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이 땅이 죽어버리면은 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재 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한 지력 질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전문가분들은 땅 속에 그런 지력 질소가 없게 되면 이 두둑은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럼 그 지력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미생물이랄지 액비랄지 이런 것들이 추비로 꾸준히 들어가면서 이 토양 속에 군소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공기가 통하고 이를테면은 지렁이 똥이 분변토라고 그랬습니까? 분변토가 왜 좋냐? 이 두둑이 안 무너져요. 튼튼하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군소 동물들이 살아감으로써 환경이 됨으로써 이 토양이 이 탄탄하게 서로 이렇게 딱 잡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 하우스 세동 철거하고 노지고추로 왔잖아요. 예. 남들은 하우스를 또 지으려고 난리인데 있는 하우스를 다 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노지고추가 탄저병이라든가 이 병충해 힘들다 해서 노지고추보다는 하우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노지고추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충해 어렵지 않았어요? 병충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균하고 충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데 그 외에는 바이러스가 있겠죠. 근데 균하고 충제를 우리는 자담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처음에 약이 침고 나서 다음 날부터 약이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균제와 충제가 함께 들어가요. 지금 그 자담 오일하고 자담 유황 예. 그리고 약초에 그게 이제 예. 선생님 은행을 쓰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어째 이제 제일 처음에 막 오는 게 진딧물이잖아요. 그렇죠. 진딧물 오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 그 유튜브 보니까 거세미가 다 또 잘라 먹었고 아, 나중에는 가색날개 매미충도 막 오고 그랬더만요. 근데 갈색날개 매미충은 여기서 서식을 했는데 뚜렷하게 피해를 입힌 것 같지는 않아요. 서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블루베리 밭이랄지 그런 데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거세미든 진딧물이든 가색날개 매미충이든 예. 그런 것들 잡을 때 지금 방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지금 고추 심고 난 다음부터 방제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선방제 위주로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딧물을 다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 포장에 진딧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포장에는 진딧물 이외에 개미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개미는 진짜 부지런해가지고 오늘 다 잡아 100% 없는 것 같은데 다음날 또 보면은 열심히 물어다나? 열심히 옮겨옵니다. 그리고 또 이 작기 중기쯤 돼가지고 진딧물이 이제 성충이 돼요. 그럼 진딧물도 날개가 생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날라서 들어와요. 또 그놈들이 바이러스 매개 인자를 가지고 이 밭에 들어와서 고추잎을 물고 고추를 물고 해가지고 또 바이러스를 전파시킵니다. 진딧물 포장 자체에서 완전히 없애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최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도 이런 진딧물이 날개를 달고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선방제로서 이렇게 가져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 구체적으로 그 방제 비율 그 물 지금 500, 600에다가 500에다? 저는 600 600제 통에다가 예. 자담 유황 자담 유황이 초기에는 0.5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담 네. 오일은 이제 5리터 유황 0.5니까 0.5에다가 예. 오일 5.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약초액은 뭐 들어가요? 저는 은행 한 가지 맞습니다. 은행 한 가지만. 예. 은행은 은행은 지금 10리터 아니 잠깐만요. 은행이 그때 보니까 10리터부터 30리터까지 쓰시는 것 같더만요. 10리터. 그러면 이렇게 어렸을 때는 0.5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커가면서 최대 언제 얼마까지 올려요? 1.5까지 올리나요? 몇십원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황 1.5까지, 오일도 15까지. 예. 그러면은 은행 작물은 오일도 많이 들어갈 때 더 들어가요. 20리터 내외로 해가지고는 한 17, 18까지도 막 넣고. 그렇게도 넣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딧물이 보인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기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가요? 선방제로 가는 거죠. 만약에 비가 잡혀가지고 비 오기 전날에 약을 하는데 좀 진하게 주고 싶다. 그럼 오일량을 늘리고 그 유황은 똑같이 가요. 가는데 이제 또 저기 은행량을 좀 늘리죠. 한 25에서 정도 하고 또 비 온 다음에는 한 30까지도 주고 이게 맥시멈까지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준단 말이죠? 처음에는 3일에서 5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후반기로 와서는 좀 이제 길어지는가요? 그게 기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게 뭐냐면은 기후가 비가 자주 잡히면은 비 오는 중에는 또 약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방제 기간이 길어지는 수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게 맞는 것 비 같아요. 오기 전에 하고 네. 비 오고 난 다음에 하고 그렇죠.
대략 맞추기는 이제 보통 네, 일주일 정도. 자담 오, 유황으로 삼월, 이 균제를 쓰기 때문에 탄저가 안 온다.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지면은 약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줄 때 잘 주셔야 되고 줄 수 있을 때 줘야 돼요. 이게 병이 오고 나서는 또 이게 확산이 되고 또 그때 다시 잡으려면 힘이 들고 생각해야 될 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월 말인데 그래도 고추가 남들을 이제 고추는 이미 다 탄저 다 와가지고 뽑아내거나 이제 다 뽑아내고 배추 심거나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 것은 그 정도 방제로 쭉 가면은 지금 이렇게 고추가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줄 작업을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 포장에서 그 줄 작업만 했더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이뻤을 건데 그 줄 작업을 한 가지 빼먹은 상태에서 잘 되리라는 아니한 생각에 태풍을 한번 맞았어요. 아, 태풍 링링.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가지들이 서로 이게 겹쳐지고 포개지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 가운데가 좀 얘들이 좀 더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게 병이 확산이 됐죠. 이 상태에서. 그럼 약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탄저가 하나가 조금 온 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고추인데 일단 어떤 농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햇빛과 이 바람, 이 통기성 이런 것들이 다 맞아줘야 되는데 이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이 포기들이 겹쳐졌죠. 지금 고추들이 첩첩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곰팡이균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어쨌든 넓게 심어가지고 공간들을 많이 있고 통기성 잘 된다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 가운데 이 부분들이 그때 줄 하나 더 쳐주고 잡아줬으면은 태풍이 안 겹쳤을 텐데 지금 겹쳐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시점을 후기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처음부터 줄을 미리 쳐놓을 겁니다. 아유 어쨌든 중요한 지금,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훌륭하죠. 이 정도면은 서리 올 때까지 고추 딴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서리 올 때까지 고추 따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어쨌든 방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크게 그런 문제 없이 왔네요. 지금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 같은 경우 이름이 돌격탄이에요. 이게 돌격탄의 탄자가 탄저에 강하다는. 400개. 그리고 제가 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얘하고 얘는 어린 모종을 비유를 했고 이 청량은 늙은 모종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청량이고 이 격가지랄지 유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대가 약을 제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는데 약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형태의 유인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제가 탄저한테 졌습니다. 뭐 그래도 양호하네. 어쨌든 방제는 그렇게 해서 큰 무리 없이 갔다.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저 태풍 오기 전에 유인줄 하나 더 쳐가지고 좀 세워 잡아줬으면은 안 겹쳤을 텐데 지금 태풍에 다 겹쳐가지고 이제부터는 지금 병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전에는 탄저가 거의 밑에 이제 돌격탄 품종인 탄저 자체가 없었죠. 근데 태풍 오고 나서부터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때 가을장마가 겹쳤거든요. 제가 고춧가루 파는 그 유튜브 파는 게 아니라 영상을 올릴 때도 앞으로 걱정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걱정이 현실화돼 가지고 탄저가 좀 조금 발병을 했습니다.